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웨스턴 헤미스피어의 패권을 가지는과 동시에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1820년, 그러니까 이가 팽창해서 막 이렇게 나가고 하는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에요. 980만 명. 근데 그 후에 매 10년마다 1000만 명씩 늘어나요. 계속 이민이 들어오고 엄청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강해져서 남북전쟁이 끝났던 1870년 유럽에는 인구가 4천만 명.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웬만한 그 강대국과 인구 차원에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따라오니까 미국이 이중 간의 어떤 그 패권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든 1세기가 지나든 저는 가능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국토의 크기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국 땅이 본토만 가지고도 미국 땅이 중국 땅보다 살짝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 농업국입니다. 어느 정도의 농업국이냐면은 축산을 포함해서 뭐 가금류, 포출이라고 그러죠. 가금류, 무슨 이런 소, 돼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미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생산하는 농산물보다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경작 가능한 땅의 10분의 1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앞으로 최대한 중국이 그 경작지를 쓰는 방식으로 쓰려고 들면 그거에 10배를 더 쓸 수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그 셰일가스까지 하니까 200년을 작업자족할 수 있는 양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에너지 때문에도 결국 미국을 넘어설 수 없었고, 에너지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이제부터 조금 크게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안보 전략서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최상위 전략문서입니다. 이번에 25년도 거를 보면은 전부 표지를 빼고서 31쪽, 작은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서문이 2쪽이고 본문이 29쪽인데 주로 전략 부분이 제일 많아요. 21쪽. 왜 그럴까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제일 비중은 분량은 제일 많이 분량이 차지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틀, 국가이익과 국가 목표와 국력과 정책 전략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이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문이 국가이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트럼프는 반성부터 해요. 지난 정부들, 자기 일기 때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 앞에 정부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커졌다는, 중국이 저렇게 머리를 쳐들고 저렇게 할 정도로 1973년인가에 WTO가 생겼죠, 그죠? 그 틀에다가 중국을 넣어주면은 중국이 국제 질서의 틀 속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WTO를 오히려 이용만 해먹고 WTO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중국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반성과 수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이익 문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에 들어가면 국가 목표가 나와요.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메리카 포스트. 이게 서문에 두 쪽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짝인데 제가 일부러 이걸 좀 키워서 가져. 이게 트럼프 대통령 사인인데 이거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몇 개나 있는지 저도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를 거예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조금 키우면은 여기에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In everything we do, we are putting America first. America first가 이제 여기에 또 강조가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ensure, 세 번째 줄, ensure that America remains the greatest and most successful nation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면 and the home of freedom and 자유의 본거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국가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빨간 줄 치고요. And we will make America safer, richer, freer, greater, and more powerful than ever before. 그러니까 더 안전해, 더 번영되고, 더 자유롭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그런 나라로 가겠다. 이게 소위 미국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수단이 나와요. 아까 이제 국력 같은 거 하는데 여기 보면 뭐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정치적 민첩성, 혁신적 경제, 최첨단 기술, 막강한 군사력, 동맹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 뭐 이런 것들 얘기가 3장에 쭉 나옵니다. 이게 수단이죠. 그리고 나서 4장에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 제일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만은 거기에는 우선 기본 원칙이 뭐냐, 우선순위는 뭐냐, 그 다음에 지역별로 5개, 이 지구를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웨스턴 헤미스피어, 미국이 속해 있는 서반구,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5개로 나눠서 그 지역별로다가 어떤 전략을 할 거냐. 그러나 그 꿰뚫는 어떤 것은 최우선이 뭐냐? 본토 안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조금 드느냐면은 이민 그 법을 너무 아주 강고하게 쓰는 게 아니냐. 좀 아주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해서 지난번에 우리 기술자들 미국 그 자동차 공장 가서 짓는 사람들도 전부 막 쇠사슬로 엮어서 체포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서반구 땅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걸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마약, 테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미국 본토 안전 본토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아메리카 여기서 이제 이 빨간 걸로 표시한 게 가장 그 속내가 그대로 나옵니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무임승차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무임승차 안 돼.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그 국방비를 GDP의 2%밖에 안 쓰고 있었어요. 너무한 거죠. 그거는 근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냥 말로 야, 좀 더 써 그냥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뭐 좀 강압을 가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최초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릴까 그러니까 얘네 무조건 앞으로 10년 안에 GDP의 5%까지 올려. GDP의 5%까지 올려.
그런데 팔을 비틀어 놓고서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토 국가들이 오케이 GDP 5%. 그래서 우리 5%까지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따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한국은 얼마를 얘기했냐면 3.5%.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잘한 것처럼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을 놓고 따져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냐? 저 5%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직접 비와 간접 비. 직접 비, 이건 뭐 군인들의 월급을 준다, 무기를 산다, 뭐 등등 하는 거 직접 들어가는 직접 비용의 3.5%예요. 그리고 1.5%는 간접 비용입니다. 기지를 뭐 좀 개량한다거나 도로를 더 닦는다거나 항만을 뭐 더 짓는다거나 이런 간접비 들어가는 게 1.5%예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은 아직도 그런 것까지도 안 돼 있으니까 너네는 1.5를 포함해서 3.5에 1.5를 포함해서 너는 5%까지 올려. 한국 너네는 뭐 저기 평택 기지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본적인 인프라는 너희들이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1.5% 쳐줄게. 너희는 3.5%로 해. 그래서 사실 3.5%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부 당국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협상을 나토는 5% 했는데 우리 3.5% 아니냐. 그거 눈 가리고서 아웅하는 소리예요. 그거 쏘면 안 돼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요 말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전략서에다 뭘 중국 러시아와 대국 경쟁을 하지 않겠다. 아니 실제로는 엄청나게 대국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는 경제적 균형 상호 이익을 달성하겠다. 단 남중국해와 대만만큼은 넘보지 마라. 거기는 자유항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거기는 포기 못한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내용과 항목이 겹쳐져 있어요. 17년에도 있었고 22년에도 있었던 건데 북한 핵 문제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로 북한 핵 비핵 문제 이런 것들이 NSS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미국 대화를 염두에 두고서 그때 그냥 아예 무등에서 크게 한번 큰 덩어리로다가 뭘 해보려고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게 내년에 혹시 미국 대화에서 어떤 모양대로 따라 반영이 될지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매니페스토 데스티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세기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특히 그 이래로 미국의 아태 전략의 기본 논점이 두 개입니다. 언쇼어냐 업쇼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의 힘이 세력이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딜 것이냐 아니면 발을 안 디디고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섬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나 정책가들 사이에서도 둘로 갈려요 이게. 그래서 언쇼어를 강조하는 때가 있고 업쇼어를 강조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치슨 라인, 그 유교가 터지기 직전에 있던 애치슨 라인은 아주 전형적인 오프쇼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오프쇼어였는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미국이 참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치슨 라인도 엄격하게 말하면 오프쇼어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완전히 오프쇼어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단독으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소련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해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소련이. 우리도 같이 청전생 북해도를 달라. 근데 미국이 코웃음을 쳤죠. 쳐다도 안 봤어요. 웃기는 마라. 근데 이쪽에 와서 뭐 총알 한 개라도 뭐 쏜 거 있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도요. 제가 볼 때는
언쇼어와 오프쇼어의 그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의 중앙에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 있으면 언쇼어 하면 아주 좋겠지만 언쇼어를 안 해도 일본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패권 전략에. 대만을 왜 흑색깔로 해놨느냐 언쇼어를. 대만은 섬이지만 그 대륙에 인접해 있는 그거와 대만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그 어떤 전략적 가치와 그 대만 해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거는 오프쇼어로 대만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만은 언쇼어 쪽에다 저는 그걸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야말로 언쇼어의 핵심 국가죠.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빨간 색깔로 했는데 이게 조금 지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당연 과제들이 뭐냐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